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 싸움을 해요. 심리 싸움. 종목을 압축과 심플해서 선택과 집중. 의료기기들 보면 좋단 말이에요. 자, 주식은 어때요? 한 방향으로 가는 주식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수익을 받아라 주식 사관학교에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요즘 나날이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들이 되게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분 한 분씩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에 무거운 종목들은 언제든지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시켜주면 됩니다. 나만 볼 수 있게 자물쇠를 쫙 잠그시면 됩니다. 자, 또 오늘 사연이 접수됐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 방송으로 형구 선생님 강의를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작년 5월 말 어느 날 우연히 주식 챔피언을 보다가 아무 준비도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며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내려가 있어서 미처 손절 못하고 모두 물려있고 때론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도 또 물려서 지금은 전저점을 찍고 내려가도 감히 손절할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익은커녕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멘토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연도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낱낱이 이 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는 항상 나누면 좋아요. 기쁨도 나누고. 자, 어려움은 나누면 그 무게의 짐들이 약해지겠죠. 또 어때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을 또 나누면 그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자, 어려울 수있을록 서로 간에 도우면서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를 네 번째 사연 포트폴리오로 볼게요. JW 중해제약 마이너스 17%, 자, YG 엔터테인먼트 22%, MTPR 38%, 위메이드 16%, 미네나노텍 15%. 다음이요. 또 있죠. 자, Q. 자, 바이오랜드 플러스 7%. 비중 7%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0%. 자, NK 마이너스 18.2%. 자, 미동전자 3.4%. 자, 서현이와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자, 종목이 상당히 많죠. 예. 예,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잘 보시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강연에 가면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향이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재테크를 하고 있다. 나는 전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갈림길에 씁니다. 그 매매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차트 분석을 하고 한번 종목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는 종목들을 한번 천천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JW 중에 제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JW 중에 제약. 자, 이 종목을 매수가가 43,300원. 요 라인이네요. 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자, 이렇게 요 라인이에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종목이 좀 빠졌죠. 자, 이거 뭐예요?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라인에 들어오면 반등이 들어오죠. 봐봐요. 자, 요 라인에서 반등. 자, 요 라인에서 반등. 요 라인에서 반등. 요 라인에서 반등. 자, 요 라인 때 또 반등이 들어오겠죠. 자, 이 종목은 좀 더 홀딩하겠습니다. 자, 홀딩하는 전략을 써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YG 엔터 볼게요. YG 엔터 볼게요. 자, YG 엔터. 자, YG 엔터는 가장 중요한 게 6만 원대입니다. 이 친구의 패턴은 매년 똑같아요. 2012년, 2011년 항상 똑같습니다. 가격은 뭐냐?
6만 원대입니다.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들. 자, 요 라인들이 저항대에 강력하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라인에 딱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추세 전환을 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뭐예요? 저항대라고 보시면 돼요. 매물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 6만 원 되면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예. 왜 그러면 여기를 뛰어넘으면, 좋은 거죠. 근데 뛰어넘기가 되게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골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자, 2013년에 6만 원대. 그 다음에 2011년에 6만 원대. 여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올라왔었죠. 여기서 매도 전략이 필요했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YG엔터는 20%, 비중이 20%에 49,200원. 요 라인이네요. 자, 49,200원. 딱, 어때요? 이 저항대죠, 이렇게. 자, 요 라인이 뭐예요? 이게 저항대라는 얘기예요. 자, 저항대에 딱 사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얘기했듯이 항상 공부했잖아요. 뭐예요? 돌파매매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세요. 자, 저항대를 뛰어넘는, 자, 저항대가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시세가 빡빡 난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야? 저항대. 여기가 뭐예요? 자, 돌파매매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저항대에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1 아니면 0이에요. 올라가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냐면, 자, 이때는 또 시장과 믹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고점에서 딱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들어옵니다. 여기 45,000 라인에 요까지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저점을 잡고 있는 상태라 얘도 좀 더 시간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NTPR 볼게요. 자, NTPR. 자, 어때요? 자, 2,000원, 3,000원 밑에서 2,000원 밑에서 계속 놀링하고 있죠. 자, 여기가 지지라인입니다. 자, 매집이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가장 중요한 라인이 어디냐? 22,200원이에요. 2,200원. 2,200원에서 한 번 더 조정을 보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하는 전략. 그다음 위메이드 볼게요. 자, 위메이드 게임주는 정말 힘들어요. 자, 게임주 어때요? 정말 매매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한 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지와 패턴이거든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에요. 그죠? 자,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라는 얘기예요. 매수가가 37,000원. 얘는 수익을 꼭 내고 나오죠. 자, 여기는 어때요? 자, 한 번 더 어때 이렇게 저점 비석형 나오고 양봉 하나 쓰면 37,000원의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고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를 한 번 더 사는 전략을 한번 써보고 미래나노텍 볼게요. 자, 미래나노텍. 자, 미래나노텍 매수가가 6,190원입니다. 자, 이 라인이죠. 자, 6,190원. 자, 요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마 요 근처에 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올라왔다가 못 팔고 이렇게 흘러내렸죠.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걸린다. 자, 이거는 손절. 이 미래나노텍 손절해서 위메이드를 한 번 더 사는 전략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고 손절이라 하셨죠? 자, 바이오 랜드. 자, 이 친구도 진짜 한참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 친구는 21,000원까지 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매도하겠습니다. 자, 매도하고 NK는 조금 들고 가세요. 정치 테마 관련주죠. 한 번은 이슈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홀딩. 그 다음에 미동전자 한번 볼게요. 미동전자도 스마트카 관련주죠. 이렇게. 미동전자 한번 볼게요. 자, 미동전자도 쉽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파동을 만들어서 올라오죠. 자, 얘 손절하겠습니다. 3.4% 종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 손절, 미동 손절해 보겠습니다. 서연이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가 지지 라인이거든요. 자, 요게 지지 라인이에요. 매수가가 15,300원이네요. 요 라인이네요. 15,300원. 자, 요 라인이죠. 딱 지금 종목들이 다 저항대에 사셨어요. 다 저항대에 샀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도 5%죠. 손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쳐버리죠. 자, 얘 매도.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매도. 자, NK 갖고 계시고요. 자, 얘 매도. 자, 매도한 거를 어떻게 하냐? 위메이드를 조금 더 사보도록 할게요. 자, 위메이드를 조금 더 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미래나노텍 매도하시고요. 자, 종목을 좀 줄였죠? 자, 장고 손절해서 위메이드 쪽으로 단가를 내리는 전략을 써보겠습니다. 얘가 바닥권이거든요. 그럼 탄력이 얘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을 줄이세요. 일단은 이거 미네랄노텍 줄이고, 그 다음에, 자, 바이오랜드 매도, 얘 매도, 얘 매도. 자, 이 매도한 걸로, 자, 위메이드를 한 번 더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을 늘리는 거죠. 단가를 낮춰서. 그렇게 장고 손절을 한번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준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종목들을 늘리지 마세요. 늘리면 안 돼요. 늘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목은 세 종목으로 압축해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욕심입니다. 욕심. 종목이 많아야 배부르고 종목 수량이 많아야 뭔가 한 것 같은 포만감이 있어요. 포만감. 허망감과 포만감이 있어요. 포만감. 삼성전자 한 주를 못 사요. 근데 저기 코스닥 있잖아. 1,000원짜리는 만주 사요. 그래야 배부르다 생각합니다. 종목이 많아야 잘 간다고 생각해요. 버려버리세요. 압축, 심플. 아셨죠? 선택과 집중. 자, 이렇게 한번 장고 손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얘기해드렸던 대로 진행을 해서 한번 흐름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 한번 해볼게요. 종목. 자, 종목 AS를 한번 볼게요. 자, 또 있죠? 예. 자, Q. 자, 태웅. 자, 3월 11일 날 68.6% 마이너스, 그 다음에 31.3% 이렇게. 자,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종목들. 자, 우리 어머니 강연에서 만나 뵀습니다, 어머니. 뵀어요. 찾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강연회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자, 정말 얼굴이 밝아지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예. 얼굴이 되게 밝으셔서 저도 마음이 좀 많이 편했어요. 자, 이번에 이 종목들 다 정리할 겁니다, 올해. 예, 지금 팔 기회 아니에요? 팔지 마세요.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예. 모니터링 해서 이 종목을 잘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힘드시더라도 황소개 우리 김영구 멘토가 옆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수익을 말하다 우리 제작진들이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잘 팔죠. 잘 팔고 투자 금액 줄이고 그 다음에 매매의 정석 천천히 재테크로 하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뵈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세종텔레콤,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타, 안랩, 자, 호텔신라, 그죠? 오늘자로 호텔신라가 아마 반등이 들어왔을 겁니다. 종가 부분에 살짝. 자, 아직도 장고 손절을 하셨죠? 이렇게 장고 손절이 됐습니다. 자, 포트홀딩,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타, 플러스권에서 매도할 겁니다. 자, 4.7, 호텔신라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권 올라오면 매도할 겁니다. 그 종목을 두 개 줄일 겁니다. 두 개로. 그래서 나머지는 요 안랩하고 세종텔레콤을 단가를 좀 낮춰서 또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종목을 줄여야 돼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압축과 뭐예요? 압축. 그 다음에 심플해야 돼요. 자, 주식은 복잡하면 안 돼요. 자, 간단, 명료, 선택과 집중. 아셨죠? 이게 가장 큰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을 막 백화점으로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 자, 빌라는 5층이죠. 아파트는 거의 20층입니다. 63빌딩이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아파트도 안 돼요. 최소한 빌라만 돼야 돼요. 층수가 5층. 그죠? 더 안 되는 거는 3층이죠. 3층짜리. 3층이 딱 맞아요. 거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그죠? 크게 다치지 않아요. 근데 5층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죠. 20층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고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자,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소한 3층 이상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종목을 압축과 심플해서 선택과 집중. 아셨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과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연자분을 종목들을 한번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잔고 손절. 종목이 많다? 무조건 잔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압축 심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슈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자,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죠? 자, 이슈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탑5 이렇게. 자, 화학제품 가격 상승세, 화학주 고공행진. 자, 화학주 한번 볼까요? 자,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정유주하고 화학주들이 어때요? 롯데케미칼. 자, 대표 주식이라고 보면 돼요. 잘 갔죠? 자, 쫙쫙 치고 올라갑니다. 자, 주식이야 항상 그러죠. 자, 언제 그랬냐는 뜻이죠. 언제 그랬냐는 뜻이. 자, 이 자리가 뭐죠? 자, 이 자리 봐봐요.
자, 대형주 있잖아요. 자, 40만 원대짜리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12만 원까지 갔어요. 자, 정말 웃기죠? 자, 하락의 끝파동은 어때요?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자, 봐봐요. 얼마? 마이너스 9%까지 빠집니다. 자, 근데 어때요? 자, 하락의 끝자리 있죠? 하락의 끝자리에서 고통을 준 주식들 있잖아요. 한 번 쭉 밀었던 종목들이 거의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볼게요 또. 자, SK 이노베이션 정유주도 한번 볼게요. 자,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여요. 2014년, 15년 초에 볼게요. 자, 얼마까지 빠졌죠? 얼마요? 7만 원까지, 7만 5천 원? 요까지 빠졌어요. 자, 이게 뭐지? 하락의 끝고통. 어때요? 자, 하락의 끝고통을 이겨내면 어때요? 대형주는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에? 25만 원까지 갔던 종목가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화학주들이 다, 고통의 끝자락, 하락의 끝자락을 다 겪었던 종목들이에요. 앞으로 잘 보야겠죠. 주식 공평해요. 빠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 대형주는 가격 메리트대로 매기가 붙어요. 자, 통신 3사, 인공지능, AI 투자 본격적으로 나서나 이거 테마가 되겠죠. 인공지능 앞으로 계속 봐야 될 테마입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있잖아요. 많죠? 예, 인공지능 관련주 아직 테마가 살아있다. 그 자동차, 전자, 철강 대한민국 대표기업 실적 크게 악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실적 중요하죠. 이거는 미리 선반영돼요. 주가에 무조건 선반영돼요.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기대감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자동차, 전자, 철강. 지금, 지수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와 있죠. 전자는 삼성전자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 어때요? 자, 어때요? 차트가? 정말 좋죠? 자, 매기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자, 어때요? 이 친구, 또 140만원대까지 한번 시장만 좀만 받쳐주면 가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지수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듯이 IT가 한번 움직여야 레벨업 돼요. 자, 이 라인에서 2000포인트는 항상 그랬어요. 이 고를 뛰어넘기 올라가면 제일 못 간 IT 관련 종목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IT 관련 종목들 많이 빠졌죠. 막 많이 눌렀어요. 그럼 이쪽에서 반등이 먼저 들어와야 2000포인트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050포인트까지는 IT 종목들이 가야 된다. 삼성전기, LG롯데, 삼성 SDS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한번 레벨업이 돼야 2050포인트 가요. 20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끌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냐? IT가 한번 시세를 한번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얘기했죠. 이렇게 회복세. 자, 국내 의료기기 남비 지역 새로운 수출 시장 열려. 이런 얘기세요. 인바디 뷰옥스 어떻게 해요? 의료기기들 보면 좋단 말이에요. 뷰옥스 인바디 한번 볼게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치고 있죠? 솔고바이어. 자, 어때요? 여기도 고가 노래하고 있죠? 자, 인바디,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죠?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쁜 흐름을 보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가만히 보면, 자, AI 관련주,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자, 철강. 자, 이런 대표 기업들 실적이 약화됐다. 그럼 뭐예요? 선반영, 그 다음에 기대감, 부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가는 먼저 반영해요. 실적이 안 좋아? 먼저 반응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실적 개선. 이라는 단어가 붙게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재료 소멸. 자, 기대감. 2분기 턴 어라운드 기대감. 이렇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항상 반복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몇 년 전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현재도 똑같아요. 이 단어들이 항상 반복돼서 주식시장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쫙 훑어봤네요. 자, 훑어봤습니다. 자, 이슈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을 항상 올려놓으세요.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 자,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같이 풀고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아셨죠? 어떤 고민거리도 주식에 관련돼 있는 거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슈도 다 봤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뭘까요? 오늘 강의는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해드렸던 자, 두 개로 나누죠.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한번 나눠볼게요.
항상 두 개로 다 자라야 돼요. 코스닥만 바라보면 안 돼요. 자, 코스닥하고 대형주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피. 그죠? 코스닥이죠, 이렇게. 자, 이쪽 라인에는 누가 많이 있죠? 이렇게. 여기는 개인 투자자. 여기는 메이저들. 메이저라는 건 뭐죠? 자, 외국인 기관이라는 거죠.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흔듭니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자, 코스닥은 개인들, 이게 이렇게 세력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세력. 이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여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 이쪽에 한 70%, 50%에서 한 70% 정도 이쪽에서 매매를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한 여기는 20%에서 한 30% 정도. 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그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자, 외국인들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은 어때요? 자, 외국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외국인 특징이 뭘까요? 한 번 사면 주구장창 삽니다. 한 번 팔면 주구장창 팔다. 자, 어때요? 추세 매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추세 매매. 자, 추세 매매는 뭐예요? 자, 우상향으로 바닥바닥 움직인다는 게 방향이 설정돼서 추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자, 상승 추세. 자, 자동차가 200km로 확 가요. 그러면 그거를 잡으려고 해봐요. 어때? 브레이크를 잡아도 앞으로 확 밀려나갑니다. 이 추세를 쉽게 꺾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주식에도 관성의 법칙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수가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자, 40도에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게 추세예요, 추세. 근데 급등주는 어때요? 자, 급등해서 올라가고 급등해서 급락합니다. 각도, 90도 각도 급등주들 있잖아요. 자, 빠질 때 어때요? 시원하게 빠져요.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저 거래소에 추세를 만들어요.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던 추세 만들어요. 근데 어때요?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많다 그랬죠. 개인들이 심리적인 싸움을 합니다. 심리적. 자, 흔히들 보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코스닥 있잖아요. 코스닥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빠른 매매를 해야 돼요. 수익 나면 챙기는 전략이라고 했잖아. 무조건. 대형주는 좀 엉덩이 붙여가지고 가는 매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되게 심리 싸움을 해요. 심리 싸움. 그러니까 주식에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심리 싸움을 합니다. 자, 심리 싸움은 뭘까요? 자, 개인과 개인의 심리 싸움이에요. 똑같은 주식 그 코스닥 시장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겠죠. 아,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 빨리 수익을 내야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위에 살짝 걸어놔요. 매도할 때도. 5원, 10원. 그 위에를 조금만 더 수익 나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매물대가 잡혀요. 호가가 쫙 늘어져요. 그럴 때 매도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시청자분 사연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일을 하는데 밤에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계좌를 보니까 다 마이너스예요. 왜? 한 번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빠른 종목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예요?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세 매매. 자, 추세 매매를 할 때는 뭐예요? 아까 기울기 얘기했죠. 각도. 자,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있어야 돼. 기울기. 자, 각도 보세요. 각도. 자, 이 각도 어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각도라 그랬죠. 이렇게. 자,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네요. 오늘. 자, 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봐봐요. 자, 이렇게 각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희한한 거 많이 하죠? 자, 그죠? 희한한 거 많이 합니다. 이 실전에 적용되는 거지. 이 각도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 가장 중요한 각도예요, 각도. 자, 어때요? 이게 90도죠, 이렇게. 90도를 이렇게 저점에서 만들어 봐요.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죠? 자, 급등주예요, 급등주. 급등주. 그죠? 자, 이게 급등주예요. 자, 급등주는 어때요? 관성의 법칙이 적용한데 이제 빨리 올라가면 빨리 빠져요.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자, 주식은 공평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슈가 됐던 코데즈 컴파니는 한번 볼까요? 자, 코데즈 컴파니. 어때요? 급등주였잖아요. 이 각도 보세요. 각도 멋지게 올라오죠, 이렇게. 자, 어때요? 자, 각도 어때요? 각도 어때요? 멋지죠, 이렇게. 여기를 놓고, 여기 저점을 딱 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얘 각도 보세요. 멋지죠? 이거 보세요, 이거. 어때요? 자, 어때요? 각도가 죽이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죠? 그럼 또 원래 무섭게 빠지죠? 자, 이게 급등주의 각도. 가파른 상승은 급하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게 급등주란 말이에요, 이거.
그럼 또 볼까요? 추세. 어때요? 절절하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2%, 3%, 4% 이렇게 절절하게. 자, 어때요? 이거는 대형주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추세 매매.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바닥 찍고 어때요? 이렇게. 자, 어때요? 졸졸졸졸 이렇게 저점 잡고 각도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기울기가 어때요? 자, 기울기가 어때요? 이렇게. 완만하죠? 자, 완만하죠? 자, 이거 뭐예요? 추세매매라는 얘기예요. 자, 45도 섹터에서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45도. 자, 45도. 그 다음에 아예 처진 종목도 보여요. 각도가 완전 뭐예요? 자, 밑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저가주. 자, 횡보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 45도에서 60도 이상 되는 것들, 그 다음 60도 이하에 되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면 되죠. 최대 70 각도. 앞차기 차트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요 라인이에요. 45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등을 내는 종목들, 이게 앞차기 차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급등주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90도 되는. 자, 이거는 뭐냐? 나의 환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환경을 잘 살펴보죠.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을 나눠보죠. 자, 나는 재테크. 나는 전업. 자, 이렇게 또 나눠줘요. 자, 재테크 하신 분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있죠. 자, 급등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 급등주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다 시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에요. 바닥바닥 움직였던, 각도가 60도 이상 빡빡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점 찍고 떨어지잖아요. 자, 재테크 하시는 분 급등주 하면 안 돼요. 자, 하기 전에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존조름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봐야 돼요. 자, 전업하시는 분은 어때요? 자, 이렇게 전업은 빠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 매달 수익을 내서 그걸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때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시장이 이슈가 된 센 종목들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차이가 확 날죠. 여기는 자, 추세 매매.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 언제라도 급등과 급락이 없는 잔잔한 종목들. 근데 여기 어때? 전업하시는 분은 센 종목들 막 건드려야 그걸로 생활비를 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종목을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전업 투자하면 모니터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재테크 하는 사람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왜? 메인 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그죠? 또 한번 나눠볼까요? 또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성격이에요. 성격. 주식에도 다 성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어요. 종목의 성격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씩. 자, 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보여요? 사람들이 보면 온순한 사람이 있고 급한 사람이 있어요. 급한 사람들은 어때요? 테마주에 다 붙어 있겠죠. 테마주에 다 붙어 있어요. 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막 성격 급한 사람 막 훅훅 들어가서 막 팔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래 위로 막 정신없이. 근데 성격 조용하신 분들이 그 급등주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죠? 절대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 된단 말이에요. 쓰러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왜? 상한가 갔다가 막 쫙 빠졌다가 막 10% 갔다가 막 이게 뭐죠? 테마주라고요. 그럼 성격이 맞는 거죠. 여기는 급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곳이에요. 급한 사람들. 근데 이렇게 성격이, 좀 조용하시고 좀 온순하신 분들 있잖아요.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어때요?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의가 내려졌네요. 그래서 두 가지 환경이 딱 나한테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환경은 뭐냐? 나는, 재테크를 하시는 사람이냐? 나는, 전업을 하는 사람이냐? 자,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잘잘하게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전업 하시는 분은, 좀 센 거를 해야 된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이걸로, 생활을 하는 분들이니까 좀 센 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조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급한 거 싫어해. 그러면 뭐예요? 추세 매매를 해야 되죠. 근데 성격 급하신 분 추세 매매 하라면 못 해요. 좀 바닥바닥 움직이는 거를 해야 맞는 거죠. 벌써 환경적인 요소를 두 가지를 적어냈네요. 봐요. 자, 나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리셋이 됐죠? 자, 그래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안정적인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중요한 건 또 뭐냐? 여기서 또 하나 또 나눠지겠죠? 그죠? 종목을
많이 사야 되는 게 정답일까? 아니면 종목을 조금만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여기에 대한 갈림길이 서 있습니다. 자, 흔히들 혹자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종목을 되게 많이 사요. 자, 100%라면, 비중이 100%라면, 자, 70%를 비중 10%씩 7개를 사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방송 TV 틀면 이게 좋대요. 이것도 10% 사고, 또 방송 TV 틀면 또 이걸, 사래요. 10% 사고, 또 이쪽 틀어봐 있어요. 이쪽 방송에서도, 전문가 또 추천하네? 계속 삽니다. 최소 7개는 사야, 배부른 거죠. 이렇게 든든한 거죠. 그 다음에 30%는 또 현금으로 남겨놔요. 왜? 주식할 때 있어서 현금 비중은 꼭 가지고 있으래.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쵸? 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개가 사서 수익이 더 좋냐? 아니면, 한두 개를 사서 수익이 좋냐? 이게 장세라고 합니다. 장세. 자,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올라가요, 얘. 근데 시장이 안 좋으면 얘 다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면 포기하게 돼요. 그죠? 이게 장세에 따라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종목에 같은 섹터에 두 종목 가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제약주에 좋아. 그럼 제약주를 막 다 사놔요. 막 7, 8개 막 다 사놔.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압축을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요. 북한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이 많으면 그 리스크들이 환경적인 요소들이 배제 못할 우리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미사일 톡 쏴봐요. 국지성 도발을 한다고 종목 다 떨어져요. 그죠? 외부적인 환경이 약한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빠지는 거 보면 정신이 없어요. 왜? 한 번 빠질 때는 다 빠지죠. 시장 전체가 하락 추세일 때는 다 빠져요. 다 빠진다니까. 테마주 말고는 다 빠져요. 하락 추세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테마주예요. 테마주. 동전주 막 이런 것들. 다 막 동전주. 지금 그렇잖아요. 시장 보면 동전주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자, 코테지 컴바인도 마찬가지예요. 품절주.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관리 종목. 막 이런 것도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특히 3월달, 4월달에는 항상 그래요. 왜? 감사보고서 제출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이거 막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들 막 좋아갖고 막 따라 붙죠. 그래서 항상 3월, 4월달은 뭐예요? 감사보고서를 잘 봐야 돼요. 특히 코스닥은. 다 정리돼요. 그래서 관리 종목들이 항상 매년 똑같아요. 내년에 똑같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3월, 4월 때는 관리 종목들이 축축 치고 올라가요. 코테지 컴바인도 마찬가지. 한번 볼까요? 관리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코테지 컴바인도 엄청 많이 올라갔죠? 자, 이거 봐봐요. 자,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자, 봐봐요. 끌어올렸잖아요. 여기 볼까요? 또, 스포츠, 서울. 자, 어때요? 이 친구도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 바닥에서 쫙 끌어올렸죠. 또, 리젠. 오늘 또, 리젠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오늘 거의 상 들어갔죠? 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자, 관리 종목들이 왜 이렇게 넥솔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자, 이런 것들 왜 움직일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별로. 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려서 주가가 끌어올리면 개인들한테 물량 떠놓는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특히 관리 환경 종목을 하지 마세요. 암만 좋아도 이 회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특히 3월, 4월 달은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아셨죠?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를 봐야 되냐? 3월 달, 4월 달은 3월, 4월 달은 뭐냐? 자, 볼게요. 지수를 한번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장 보세요. 자, 봐봐요. 자, 어때요? 시장은 2000포인트를 두고, 목전에 두고, 어때요?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라인? 넥라인이라 그래요. 목라인이라 그러죠, 목라인. 목라인, 넥라인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거 뛰어넘으면 어때요? 여기 2050포인트가 열려 있어요. 그럼 205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3000짜리예요. 자, 이때도 어때요? 자, 이때도 어때요? 자, 이때도 분명히 어때요? 자, 여기 2050포인트에서 질질질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다가 떨어졌었어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장기 이평선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가격 프라이스 241선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한번 보세요. 자, 241선을 한번 굳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어때요?
자, 241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장기평선이거든요. 이평선이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어때요? 이 241선들이 어때 이렇게 중간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값이라는 얘기예요. 2000포인트가 평균, 요 고하고 자, 하이하고 로의 중간값에 딱 와 있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중간값이에요. 그죠? 자, 포지션이 하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위로 빵 치든지 밑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 번 찍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로 칠 확률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뭐냐? 뭐를 잘 봐야 되냐?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를 갈 때는 뭐가 하나 딱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50포인트 안에 이 테마들이 순환매가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환매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세요. 순환매 있잖아요. 순환매. 자,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못 간 애도 올라가고 올라간 애 떨어지고 그다음 못 간 애도 올라가요. 근데 못 가는 종목들이 IT란 말이에요. IT가 많이 못 갔어요. 그러면 IT가 끌어줘야 이 친구 2000포인트 넘어가요. 그죠? 한번 볼까요? IT 한번 볼까요? 자, LG전자 이렇게 볼게요. LG전자. 그죠? 이렇게. 자, LG전자. 자, 바닥 잡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삼성 삼성전기. 자, LG이노텍. 자, 삼성전기. 자, 볼게요. LG이노텍. 자, 이 친구들은 못 갔단 말이에요. LG이노텍. 자, 어때요? 밑바닥 있죠? 이렇게. 또 있죠? 그 다음 뭐예요? LG 디플.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렇게 하이닉스. 자, 이쪽에서 땡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만간에 IT 쪽에서 반등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잘 봐야 돼요. 다른 종목군들은 한 번씩 다 움직였어요. 자, 철강, 조선, 건설 다 움직였어요. 자동차 움직였죠, 최근에. IT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럼 순환매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라인에서 키를 맞춰줘야 돼요. 분명히 IT가 쏴줘야 그 위로 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T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2050포인트 가면 주도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섹터가 옛날에 차, 화정 같이 은3차. 그죠? 얘들이 이렇게 은행, 그래서 삼성전자, 자동차, 은3차도 한번 움직였던 데 있죠. 그러니까 뭐냐? 2050포인트를 주도주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 개의 섹터가 합쳐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지금 잘 봐갖고 주도주를 잘 나오나 안 나오는지 잘 봐야 돼요. 아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코스닥은 또 달라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어때요? 자, 코스닥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어때요? 코스닥은? 절절하게 이렇게 빠지죠? 자, 코스닥 어때요? 절절하게 빠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시장을 끌어대는 주도주가 없어서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 인맥주들 많이 움직였죠. 오세훈 관련주 해가지고 많이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신공항 테마도 움직이고. 자, 뭐냐? 강력한 테마가 없어서 끌어올리는 주체가 없다는 얘기고, 코데지 컴바인이 빠져서 착시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완전 종목 차별화 장세예요. 근데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코스닥도 맞아요. 오늘 어때요? 여기가 700포인트가 얼마나 강력한 저항대예요. 라운드 피겨 000 가장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자리죠. 그죠? 10,000원짜리를 살래. 9,900원짜리 살래. 사람들은 다 9,900원짜리 사요. 100원짜리 잘 안 나는데. 왜 그럴까요? 심리라는 얘기예요. 주식은 심리 싸움을 많이 해야 되는 학문 중에 학문이에요. 나를 알고 너를 하면 백전백승이다. 그게 뭐예요? 이쪽 심리 싸움 하는 거예요. 파는 게 많은지 사는 게 많은지 그게 중요한 게 추세고 거래량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 자, 코스닥 보세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스닥. 반등이 들어오겠죠. 자, 한번 툭 눌러놔요. 자, 여기 누를 필요 없다고, 겁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파동이죠, 이렇게. M파동으로 꺾여서 올라가요. 자, 봐봐요. 여기 라인들을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꺾여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조정의 폭이 상승의 폭보다 반도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눌림목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조정의 폭이 더 길다. 그러면 얘는 쉽게 올라오지 못해요. 근데 상승 길이, 얼리어트 파동 이론이 그렇잖아요. 얼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쭉 1파, 2파, 쭉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파는 상승파라고 그러죠. 이게 상승파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조정파죠. 조정파가 이 길이의 중간값 이상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또 상승파. 이거는 1파보다 3성파가 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조정파는 2파보다 4파가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점. 추세를, 높이죠. 예, 고점을 높인다는 얘기죠. 3고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점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추세 매매. 그럼 여기서 5파는 랠리파예요. 쫙 끌어올렸다가 거기서 7부 능선에서 분산이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떻게 해요? 하락 파동을 만들죠. 자, 주식은 어때요? 한 방향으로 가는 주식은 없어요. 무조건 조정이 들어와요. 자, 어때요? 쭉 어때요? 7부 능선짜리에서 거의 고점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7부 능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그럼 거기서 분산이 일어나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게? 이 분산이 일어났죠? 자, 장대 양봉에 끌어올렸다 거래가 터지면서 어때?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자, 어때요? 여기 거래가 실렸죠. 이거는 당분간 보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자, 상승 파동을 만들고 하락 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하락 파동을 어떻게 하냐면 주식은 꼭 한 번은 팔기에 줘요. 자, 이렇게 추세만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떨어졌다가 중간가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죽여요. 이렇게. 자, 차트를 뭐든지 보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머리. 그죠? 자, 여기 중간값까지 딱 나와요. 근데 이 중간값을 올라가면 다시 새로운 시대가 나요. 근데 여기서 중간값 이상을 몸 놓고 터졌다 그러면 하락 파동이 만들어요. 이렇게. 하락 3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번은 쭉 빠지다가 중간까지까지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요. 또 끌어올렸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하락 3파라고 그럽니다. 얼레트 파동의 3파. 하락 3파라고 그래요. 자, 이게 파동이 거의 맞아요. 예, 하락 3파까지 눌러요. 그래서 저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추세대예요. 여기는 뭐죠? 하락 추세. 여기는 뭐예요? 상승 추세. 이게 뭐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추세대. 여기 하락 추세대. 그 추세대를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이 안에서 빙글빙글 놀아요,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여기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죠? 여기가 상승 추세대, 여기가 하락 추세대. 이렇게로 나눠주는 게 뭐예요? 주식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각도가 45도 각되어 있는 잠잠하게 움직이는 것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센 놈들. 종목이 바닥바닥 움직이는 종목으로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코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죠. 자, 코스닥은 당분간 테마주 위주로 움직일 겁니다. 자,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주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오늘 두올, 그죠? 오늘 두올 산업, 신공항 쪽, 그 다음에 영화금속, 자, 이런 쪽도 많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금양, 그죠? 이렇게 오세훈 관련주 엮여가지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세훈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자, 뭐냐면 이게 테마가 좀 강하게 붙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테마가 옛날처럼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이 연속성이 없어요. 자, 옛날에는 오늘 사면 종가 매매면 그 다음날 갭 떠가지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자, 어때요? 그날 팡 올랐다가 그 다음날 음봉 떨어져요. 참 재밌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포착해야 돼요. 그래서 윗꼬리가 많이 나와요, 종목들이. 자, 코스닥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정확히 느끼실 거예요. 윗꼬리가 되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얘기했듯 윗꼬리 소양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요즘은 쉽게 가지 않아요. 절대 쉽게 안 갑니다. 윗꼬리가 나오고, 이렇게 몸통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그 다음날 양봉이 하나 서줘야 돼요. 그래서 윗꼬리 나왔다고 버릴 필요 없어요. 흔든다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없어요. 옛날에는 종가 매매가 먹혔어요. 자, 종가 매매가 어때요? 그날 종가에 딱 사고 그 다음날 앞에 갭 뜨면 딱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종가에 사면 그 다음날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가요. 그 트렌드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시장에는 선수들만 있다는 얘기예요. 선수. 코스닥은 거의 선수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익 나기가. 그래서 어때요? 추세 매매의 종목들, 그 다음에 앞차기 종목들,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정말 매매하기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해요. 시장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골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한 골, 두 골, 세 골. 자, 작년에도 1850번이 찍었죠. 올해도 1802월 달에 찍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선수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 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앞으로 더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렌드와 주도주. 자, 방향은 윗방향으로 보면 돼요. 상방향으로 보고 가장 중요한 2000포인트, 그다음 코타가 700포인트를 넘어가는지 보고 거기에 주도 섹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봐야 돼요. 주도주가 없으면 어때요? 주가 못 가요. 자, 작년에 우리 제약바이오 중국 화장품 관련주들이 작년 상반기에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대형주도 막 증권주 막 큰 시세를 냈고, 그죠? 근데 돌아보면 지금은 어때요? 주도주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부재예요, 부재. 주도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 사이클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2011년부터 고점 찍고 여기서 계속 항상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올해는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방향은 만들어져 있어요. 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박스권에서 행보장세가 움직여졌단 말이에요. 자,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09년부터 그냥 랠리파였었어요, 그냥. 우상향으로 그냥 쭉쭉 뻗어 올랐어요. 이렇게 쫙. 차트를 한번 보세요. 미국식 다우존스를 한번 보면 2011년부터 어떻게 해요? 그냥 레벨업 됐어요. 이렇게 쫙. 한 번이 골 만들고 다시 이렇게 쳤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 박스권에서 계속 갇혀가지고 헤맸단 말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힘든 장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번엔 또 시그널이 나오죠. 자, 작년에 시그널 한번 나왔었어요.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외국인들이 4월 달까지 랠리를 만들었어요. 추세를 딱 만들어서 꼭대기에서 4월 달부터 급락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 8월 달까지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다가 2050포인트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밑에까지 또 빠졌다가 1850 2월 달에 찍고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골이 깊다는 얘기예요. 그럼 골이 깊은 건 뭐예요? 그만큼 강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2000포인트하고 2050포인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도주가 나오는지 보고 코탁은 당분간은 개별 장세예요. 종목 장세. 막 테마주만 움직이고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끌어올릴 만한 테마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포인트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누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잘 읽어야 돼요. 요즘은 코탁은 윗꼬리가 많이 나와. 그래서 그 다음날 양봉이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날 치더라. 종가 매매를 했는데 안 먹혀. 종가에서 센 거를 샀는데 그 다음날 갭 떨어져. 자, 정말 까탈스러운 시장이구나. 이걸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돼요. 아셨죠? 많이 흔들어요. 그죠? 그 부분들을 시장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주도주가 출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봐야 돼요. 특히 4월 달에는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한 종목 잘 사면 1년 농사 다 줘요. 자, 한 종목을 잘 사면 1년 농사를 잘 진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정말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쳐요. 모든 사람들은 큐피트의 화살이 3번 정도 나한테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잘 아는 사람은 그 행운이 왔을 때 잡아버려요. 내가 아니까. 근데 내가 행운이 왔는데도 모른다는 거는 어떨까요? 정말 불행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구장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내 자신이 알고 있어요. 아셨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도 못해요. 아셨죠? 내가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이거 딱 집어드세요. 내가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하신 건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뜬구름 잡는 매매는 안 합니다. 저 실전적인 얘기만 합니다. 자, 이 회사 영업 실적, 그다음 EPS, 아바타 하지 않아요, 저는요. 중요하죠. 근데 저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현실을 더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회사 실적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미국과 다르게 펀드메탈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장세예요. 실적이 좋다고 안 사면 안 올라가요. 실적이 나쁘다고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현장에서 집중하고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뭐예요? 추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렵다. 그러면 아까처럼 사연을 계속 많이 보내주세요. 그쵸? 같이 해결해 보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그때까지 저희 수익을 말하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고생하셨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화이팅 하시고 시장 매일 열립니다. 내년에도 여기 10년 후에도 열리고 이럴 바에는 공부해서 10년을 대비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